자, 함수의 극한 오늘은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지수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해보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수 함수? 네. 우리 대수 복습했잖니? 네. 무조건 고개만 젓지 말고. 자, 지수 함수는요 항상 지난 점이 어디라 있어? 0,1. 그치? 밑이 1보다 크다면은 증가함수이고 밑이 1보다 작다면은 감소함수에서 기억나지 이거?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게 밑이 1보다 큰 경우고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야. 그럼 항상 0,1을 지나고 어디가 점근선이야? X축이 점근선이었거든? X축이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X축과 만나진 않아요. 다음 특징이 여기는 끊어진 점이 있어 없어? 실수 전체인 범위에서 끊어진 부분이 없지? 그러므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야.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적으라고. 저도 그래프 정화요? 아니요. 저건 설명하려고 쓴 그린 거고요. 중요한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 그 연속이니까 1번 C에서의 극한값 찾아보래. 극한값과 함수값이 연속이니까 같다. 그러니까 이 극한값 뭐겠니? A의 C제곱 되는 거라고. 그럼 어느 특정한 값에 대해서 항상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는 주로 나오지 않아. 여기서 뭐가 주로 다르게 되냐? X가 뿔마 무한대로 갈 때야. 자, 밑이 1보다 클 때 X가 무한대로 향한대. 뭔 말이야? X가 값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그때 Y값도 점점 어떻게 되니 얘들아?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Y값이 점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어? X축에 가까워진다 했잖아. 그래서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대죠. 무한대로 향할 때가 0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할 때가 무한대로 발산해요. 자, 그럼 이거 굳이 외워야 할까 이거를?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무한대 때 뭐고 마이너스 무한대 때 뭐다 외워야 할까? 굳이 외울 필요까지 없어. 너희 머릿속에 저 지수함수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그지? 밑이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 굳이 이걸 다 나눠서 섹션 나눠서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지수함수의 극한이고요. 두 번째 로그 함수 가자. 로그 함수 역시 뭐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너 역시 연속. 바로 써도 되죠, 여러분? X가 C로 향할 때 로그 A1m는 X의 값은 로그 A1m는 C의 값과 같고 1보다 클 때 X값이 커져. 그러면 로그 함수 역시 증가하는 꼴이니까 얘도 무한대로 발산. 자, X가 0뿔로 갈 때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0뿔로 쓰죠. 이게 현재 표현이에요. 0보다 살짝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 얘들아 로그 함수 기억나니? 1,0을 지나면서 슉 올라갔었지? X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은 그때의 Y값은 점점 어디로 향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게 돼요. 0과 1 사이는 그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해서 지수로그 함수 극한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3번. 다음 표를 보고 무리수 2의 정의를 쓰라고 했습니다. 무리수 2, 이를 오일러의 수라 하거든. 자, 2는 어떤 값을 의미하냐? 먼저 표를 보세요. 자, 왼쪽에 x값이 0.1, 0.01, 0.001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지. 그런데 0보다 살짝 큰 값을 향하고 있어. 즉 x가 0 뿔로 갈 때 어떤 식의 값을 구해봤다?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x와 x분의 1 서로 역수관계죠? 리미트 x가 0불로 갈 때. 이제 값을 보니까 2.59374, 2.70481, 점점점점 값이 나와 있는데요. 어때요? 계속 커지긴 하는데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면서 커지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소수점 아래 수가 어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거든요? 그럼 얘는 무리수겠지? 어떤 무리수 값으로 가까워지는 형태네? 그래서 그 가까워지는 값을 2라고 정의합니다. x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0에서 0.00이 어때요? 역시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살짝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죠? 이때도 2.8 얼마부터 시작해서 2.7189까지 어때? 조금씩 작아지는데 얘도 큰 폭을 가지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값에 가까워지게 어떤 값을 수렴한다 볼 수 있거든. 근데 왼쪽 오른쪽 모두 2.7 얼마의 값을 갖네요. 그래서 좌극한 역시 수렴하는구나. 그 수렴하는 값을 2라고 정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리수 2는 비순환 무한 소수로 이쪽 아래에 정의 쓸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1 플러스 x. 자, 여기 가로 안에 1에 더해진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 다음 지수는요, 이 x의 역수가 들어가야 해.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얘들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1 플러스 t분의 1로 써주면 되거든? t가 무한대로 향하면 t분의 1은 0에 가까워지죠? 역시 지수에는 t분의 1의 역수가 와준다면 이 식은 모두 2라고 정의합니다. 이 둘이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라고? 이제는 쓰지 말고 듣기만 해봐.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식을 만들어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해. 자, 지금은 은행에 가서 너 혹시 저금 해봤어? 해봤어? 와, 최근 들어 저금은행 처음 보네. 누가 했어요? 얘네 저금한대. 저금이 먼저. 어? 너 은행에 돈 넣어본 적 있어? 제가 먼저. 아, 그래. 적금이라고 들어봤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해. 적금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을 저금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너희한테 받은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투자를 해.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채권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업가한테 빌려줘.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사업가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근데 원래 그 돈 누구 돈이었어? 너희 돈이었잖아. 그럼 그 받은 이자를 너희한테 쬐끔 돌려줘. 그래서 너희가 저금을 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돈을 찾잖아? 그럼 이자까지 챙겨서 받을 수가 있거든? 뭔 말인지 되니? 그러면 이자를 주는 현 시점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저금을 한 달에 한 번 한다 해봐. 한 달에 한 번씩 저금을 할 거고 한 달 이자가 R%라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저금한다 해봐. 10,000원 이제 매달 10,000원 저금을 했어. 그러면 1년 뒤에 너희가 받을 돈이 얼마겠어? 내가 저금한 돈은 120,000원이니까 총 120,000원이겠죠.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준다 했잖아요. 그 이자가 연에 12%라 해보자. 그러니까 달에 1% 준다 해봐.
자, 그러면 처음에 적으면 너무 대수긴 한데 그냥 들어봐잉. 자, 첫 달에 저금한 돈은요, 은행에 몇 년 있었어? 정확히 1년 있었거든? 그래서 얘는 이자를 얼마 받는다? 내 원금에다가 1%에 몇 제곱? 12제곱. 그럼 두 번째 달에 저금한 돈은요, 1 플러스 100분의 1에 11제곱.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저금한 돈은 이자를 한 번 받으니까 1.01배만 해서 싹 더한 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원리 합계였거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뭐 12만 원 하고 얼마만 몇천 원 좀 더 받을 거야. 이게 적금의 계산법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 지금 12번 저금해서요, 12번의 이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금하는 간격이 한 달이었던 거를 매일 저금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한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요, 공비가 1.01이니까 등비술 합공식에 의해서 1.01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만원 곱하기 1.01이고 1.01에 12제곱 빼기 1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맨날 저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매일 저금한 대신에 이제 한 달이 있어야 1%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루 이자는 또 어떻게 되겠어? 1%를 쪼개야겠죠. 예를 들어 한 달에 30이라 치고 하루 이자는요 30분의 1%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요, 공비가 1 더하기 3000분의 1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자, 1.0이라고요. 1 더하기 3000분의 1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아래 있는 값이요, 엄청 더 작은 값이죠. 대신 누가 커졌어? 지수가 커졌어.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올라가거든. 여기선 변화가 별로 크지 않지만 이제 x값이 커지면요, 이제 변화가 점점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야. 내가 저금한 돈은 좀 작지만 12제곱이고 360제곱이니까 12번 받을 이자를 360번 받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가정해서 이걸 계산해 본 거야. 그런데 이제 10,000원씩 저금했으니까 총 12만원이라 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그 그래프가 변화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는요, 계산해 보니까 2배밖에 차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2가 대략 그 위에 표 보니까요, 2.7 얼마 나왔지. 내가 욕심을 내서 매번 저금을 해서 이자를 12번 받던 거를 360번으로 확장시켜서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 계산한 금액은요, 12와 360은 30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받는 돈은 2배만큼 차이 나는데 그 2는 대략 2.7이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저금을 해도 내가 받는 돈이 어떻게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수렴하는 값이 2였다. 아직은요, 이런 통계선 익숙하지 않아서 제 말이 별로 와닿지 않은 것 같는데요.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맨날 저금해봤자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라고. 은행이 너희보다 똑똑해가지고 너희한테 무한대 돈을 주진 않아. 이런 복리 계산에서 2라는 기호가 등장하게 됐대.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고. 극한값인데 어떤 식의 극한값이다. x가 0으로 갈 때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는데 그 더해진 수가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바깥에는 거듭제곱이 그 수의 역수만큼 거듭제곱했어. 그때 나온 값이 무리수 2라는 거야.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을 변형해 볼게. 이제 4번 보자.
이거 얘기 안 했다.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가 이제 자주 보이게 될 건데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x의 자연 로그라 합니다. 우리 밑이 10인 로그는 뭐라 했어 얘들아? 상용 로그라 했지. 상용 로그에서는 밑을 생략해서 쓰기로 했거든. 근데 밑이 2인 로그는 자연 로그라 해서 생략하진 않고 이렇게 lnx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 로그 역시 일반적인 로그 함수의 성질을 다 따라요. 밑이 2인 로그를 lnx로 한다고 이것만 표시해 줄래? 왜 자연 로그라 하냐면 이 자연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값이거든, 이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혹시? 너희 한 세대가 몇 년인지 알아? 30년이거든? 너희 부모님이 한 세대를 30년을 보거든? 너희 부모님 세대가 뭐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뭐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 주기를 30년으로 봐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고 놀고 자고 즐기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은 흘렀지만요, 큰 변화는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당연히 뭐 문물은 변했기는 했는데 사람의 부모님도 어렸을 때는 뭐 키가 100cm가 안 됐다가 뭐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을 일으키고 막 계속 크고 막 이런 변화를 겪잖아. 이게 사람이랑 다 똑같이 겪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변화를 이제 자연 현상적인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이 자연 로그래요. 밑이 2인 로그가 이런 변화를 수치화할 때 쓰는 값인데 자연 현상을 가장 잘 대표하니까 자연 로그라 말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게. 이제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x가 무한대로 향한대. 그러면 분수식이네. 3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분의 3의 x제곱. 여러분 기억나요? 분수식에서는 분모에서 가장 큰 항으로 나눠준다 했거든. 그래서 이 식은 분자 분모를 3의 x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그럼 분자는 1이 되고 분모 역시 1 빼기 똑같이 x제곱이니까 3분의 2의 x제곱으로 둘 수 있겠죠? 아까 지수함수 극한을 외울 필요는 없다 했지만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되더라. 밑이 0과 1 사이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니? x가 커질 때 y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지죠? 너는 0으로 수렴해. 그래서 이 식의 극한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다항식이네요. 두 개 항이 더해져 있죠? 이때도 둘 중 큰 항에 대해서 묶어주세요. 3의 x제곱하고 1 더하기 3분의 2의 x제곱. 나 지금 그 가로 안에 식을 3의 x제곱 묶었다. 이걸 통째로 x분의 1제곱 해주래. 자, 지수함수 성질에 의하여 각각 x분의 1제곱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3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 해주면은 1 되고 1 플러스 3분의 2 x제곱에 x분의 1제곱. 나 왜 1을 하지? 1이 아니라 얼마지? 3의 x제곱에 x분의 1승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너는 3. 너는 방금 어디로 수렴한다 했어? 0으로 수렴한다 했거든. 그럼 1의 x분의 1제곱인데 1은 거듭제곱의 항상 1이죠? 해서 3이 돼요.
이제 3번 볼게요. LA에는 로그라 했어요. 밑이 2인 로그라 했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써볼게. 로그끼리 뺄셈이야 얘들아. 그러면 밑이 2인 로그인데 진수끼리는 나눗셈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은 무조건 ln으로 써주시고요. 이 식의 극한을 취해보자. 얘 극한 취하면 얼마예요? 얘부터 밖으로 빠지고 여기 리미트 분수식의 극한 취하면 3. 4분의 1은 3이 돼요. 이제 4번 역시 x가 3으로 향할 때 ln 나와 있지? ln이 뭐라고? 로그라고. 미치인 로그. 저기 절대값이 표현된 이유는요. 진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는 거야. 여기 봐.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3으로 향할 때 ln 로그끼리 차니까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정리를 하자. 바로 약분 되지? 3으로 보낸다 했으니까 결과는 ln6이 됩니다. ln이 나왔다 해서 처음 보는 기호라 당황하지 말고 계산은 로그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2라는 값이 나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2가 포함된 식의 여러 가지 식에 대한 성질을 알아볼게요. 5번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공식을 전부 암기하셔야 하거든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반드시 유도 과정을 보이라 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값이 1이 된대. 이거를 증명하라고 했어. 어떤 식을 쓸 거냐면 이 값이 어떻게 나왔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그 역수 제곱. 이거를 활용해서 증명할 거야. 자, 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x분의 ln 1 플러스 x인데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쓸게.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x. ln은 로그라 했으니까 ln 앞에 곱해진 이 상수를요.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지수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밑줄 친 부분 값이 얼마라고요? 여기 있지? 똑같지? 2. 그래서 결과는 ln인데 ln은 밑이 2인 로그라 했는데 밑과 진수 똑같으면은 답은 1이었죠? 여기를 한 번에 다 암기하는 애들이 없었거든. 오늘 여기는 5번 시험 볼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지수함수네요. 자, 이때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2의 x제곱 빼기 1을 치환을 할 거야 얘들아. t라고. 그럼 2의 x제곱은 1 플러스 t가 되고요. x는 ln 1 플러스 t가 됩니다. 기억나? 지수로고 바꾼 거?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xxx를 전부 다 tt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x가 0으로 간대요. 그럼 t는 어디로 향하겠어? 그치?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 자리는 ln 1 플러스 t를 넣어주고 그다음 2의 x제곱 빼기 1을 아까 t로 취한다 했거든. t 넣어주고 분자 분모를 t로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되거든. 얘가 방금 뭐라 했어? 1번 답이지. 1번 답이 뭐였니? 1. 그래서 1분의 1에서 1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자, 1번과 3번의 시계꼴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자, 1번 로그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3번도 0으로 가고 분모 둘 다 x고 진수가 모두 1 플러스 x거든. 그럼 둘이 뭔 차이냐? 1번은 미치인 로그고 3번은 미치 그냥 일반적인 실수 a인 로그야.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떤 값을 갖느냐? 얘가 ln a분의 1과 같대. 그 유도 해볼게. 1번 어떻게 증명했냐면 아까 분모 x를요 x분의 1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밖으로 x분의 1 빼내주고요. 다시 x분의 1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위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너희들이 뭉쳐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치? 그래서 너는 로그 a 리미트로는 2다. 한 번 더. 밑과 진수 바꾸면 뭐가 된다 했어? 역수. 밑 진수 바꾸면은 로그 2 리미트로는 a 분의 1이 되는데 얘가 바로 ln a 분의 1이야. 네 번째 4번도 2번과 뭔 차이야? 식이 다 똑같은데 밑이 2에서 a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2번과 비슷하게 증명할 거거든. a의 x제곱 빼기 1은 t다. a의 x제곱이 t 플러스 1 플러스 t니까 x는 로그 a 리미트로 하는 1 플러스 t라 바꿔주자. 자, x가 0으로 향하면요 1 빼기 1에서 t 역시 0으로 향하여 x 자리에 로그 a 리미트로 하는 1 플러스 t 분의 t. (3번에서) 증명했으니까 바로 말할게요. 이렇게 내가 얻은 결과적인 이렇게 구한 식이 3번의 분자 분모를 바꾼 식이거든. 보여? 3번의 xxx를 tt로 바꾼 것 뿐이고 그냥 분자 분모가 뒤바뀌었지? 그러니까 얘 결과는 3번의 결과를 역수 취하면 돼. 그래서 ln a가 되는 거야. 총 4가지 공식을 설명했는데요. 유도 과정을 다 이해하셔야 하고요. 특이한 졸지만 이거 외워야 하거든? 근데 뒤지기 못 외워 애들이. 이거는 요령 알려줄게. 얘들아 1번과 3번은 분자가 어떤 꼴이야? 분자에 어떤 식이 있어? 로그에 관한 식이 있지. 그 다음 2번과 4번은요 지수함수가 있죠. 자, 분자의 로그 형태의 꼴이 있으면요 답은 ln 밑 분의 1이고요 지수함수 꼴은 ln 밑입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이거 지수요, 로그요. 로그는 ln 밑이 얼마요? 2 분의 1이라고. 답은 얼마? 1. 얘는 지수요, 로그요. 지수지? 그러면 ln 밑 얼마요? 그래서 1인 거라고. 세 번째도 확인해봐. 지수요, 로그요. 그럼 ln 밑 분의 1. 로그는 역수를 취한다고 답을 구할 때. 얘는 지수지? 그러면 ln 밑 이게 답이라고. 태경아 이해됐어? 네. 눈 좀 떠봐. 태경아 이거 얼마까? ln 분의 이거라고. 이해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뭘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형태의 극한식을 공식화해서 나중에 미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1번, 2번, 3번, 4번의 식은요. 이제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는요. 이 유도 과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유도 과정은 보이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암기해 오셔야 돼.